반갑습니다. 헤이지 채널에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라이노 튜토리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요, 라이노라는 이제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3D 모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들을 제가 하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겠다 싶은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3D 프로그램을 처음 달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시리즈로 제가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업을 하시다 보면 금방 라이노를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여기 보면 스탠다드, Cplane, Setview, Display 이것들이 다 이제 이 인터페이스들은 저희가 다 라이노에서 3D 모형을 만들면서 사용하게 될 툴들이고요.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 커맨드 안에 명령값을 입력을 해서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3D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이노 6 버전을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노 6 버전에는 그래스호퍼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에 제가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스호퍼 수업은 제가 아직 그거는 또 다른 유튜버님들의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우선은 저 이번 수업은 라이노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파일을 먼저 볼까요? 자, 파일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저장할 수 있는, 익스포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최근에 했던 작업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요, 우리로 치면 설정이고, 여기서 뭐 렌더, 커런트 렌더는 뭘로 사용할 건지, Vray로 할 건지, 라이노 렌더로 할 건지, 그리고 유닛은 뭐 단위죠. 저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1 또는 10,10 이런 식으로 쳐가면서 작업을 할 텐데, 그 단위가 밀리미터일지 미터일지 인치일지에 대한 세팅 값을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크게 다를 내용은 없고요. 일단 OK 누르시고 다양한 명령 값들, 또 뷰 세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건 다 스킵을 하고요. 지금 보실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 위에 것들을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 라이노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커스터마이즈 한 거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하는 법들은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쉬워요. 이렇게 해서 쇼 툴바 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아마 이 라이노를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은 어떤 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넘어가도록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4개의 화면으로 나눠져 분할되어 있는 이 화면들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이 뷰포트는 이렇게 4개로 볼 수도 있고, 이 탑으로 써여 있는 부분 혹은 퍼스펙티브로 써여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뷰포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글씨 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커지고요. 또 반대로 또 더블 클릭하면 다시 4분할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바로 탑뷰로 이동하시려면 밑에 있는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뷰포트 내에서 내비게이트, 즉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면 오토캐드는 휠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우측키입니다. 우측키를 눌러서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고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오른쪽 키를 눌러서 완전히 그 비행기 움직이듯이 X, Y, Z 축을 3D로 볼 수 있습니다. 줌 인 아웃은 기본적으로는 휠을 돌리시면 인 아웃이 되고 뭔가를 클릭할 때는 왼쪽 클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에 탑뷰에서 2D 드로잉부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림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통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라이노에는 두 가지 타입의 라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라인 이렇게 치셔도
라인이 커맨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릭, 뭐 클릭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이제 라인을 만드는 것과 또 다른 라인은 폴리라인이라고 있어요. 폴리라인을 치시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라인을 한꺼번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누르면 이 라인의 종류 혹은 개수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명령값에도 one curve added to selection 이라고 써 있지만 지금 one open curve라고 나와 있죠. 타입이 하나의 라인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라인을 쳐서 뭐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있죠? 여기를 누르면 full open curves라고 되어 있죠. 라이노에서는 이 라인을 커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폴리라인으로 하면 연속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 일반 라인으로 하면 4개의 다른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바로 보여드릴 것은 어떻게 그럼 이 four curves가 one curve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전체를 클릭을 해주시고 조인을 누르면 됩니다. 조인 누르면 얘가 하나의 커브로 바뀌었죠. 오픈 커브, 원 오픈 커브 이렇게 다 동일한 커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켜져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건불 있습니다. 건불을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건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건불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화살표 XY 또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건불을 끄면 이게 없어지죠. 건불을 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면 빨간색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움직여지고, Y방향은 이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G 하면 뭐 하는 횟수에 따라서 Undoing Gumble Mov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 커맨드 창에선 제가 한 모든 값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토캐드랑 이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일단 이걸 지울게요. 스냅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 방향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설정값을 좀 평행하게 일자로 수직 수평 혹은 또 45도로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 F8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Ortho is on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중앙 밑에 보시면 이제 Ortho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45도. 저는 이제 45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45도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90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Ortho에서 오른쪽 키 Set Ortho Angle 누르시면 지금 45를 예를 들어 90으로 바꾸시면, 그럼 이제는 라인을 그릴 때 90도로 밖에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자, 저는 45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45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스냅과 오스는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오스가 켜진 상태에서 라인을 그립니다. 하나가 있고, 만약 이 라인이 이어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저는 항상 켜져 있는데, 이제 단축키로는 F3이고요. F3을 누르시면 여기 end, near, 뭐 midpoint, center point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오스냅이라 그래요. 이 오스냅은 여기 오른 중앙에 밑에 부분을 눌러 주셔도 되고, 뭐 오스냅 이렇게 쳐도 여기서 뭘 키고 뭘 끌 건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주로 지금 제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켜놓은 상태고요. 때로는 이 스냅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필요 없는 부분들은 꺼서 작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제가 폴리라인 여기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이 라인 끝에 스냅이 잡혀요. 자석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엔드 포인트에서부터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스가 켜져 있으면 이게 되는데 45도라든가
90도 아니면 여기 스냅이 바로 딱딱 잡히는데 오쏘가 꺼져 있다. 그러면 일자로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레이터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일자로 가거나 아니면 스냅 잡히는 쪽에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제가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x, y, z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기. z 값으로 올라가면 이제 3D가 되는 거고 x, y만 하면 2D가 되는 건데 지금은 탑뷰에서는 항상 그 처음에 시작한 높이 예를 들어서 0, z 값이 0 값에서 시작을 했으면 한 바퀴 돌아와도 이게 0 값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로 봤을 때 뭐 높이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높이에 있는 4개의 제가 뭐 하나로 폴리라인으로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4개의 선을 그렸다고 하면 4개의 라인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하나 오픈 커브 또 하나의 오픈 커브, 그래서 2개의 오픈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인을 하게 되면 이 엔드 포인트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성격이 여기 바뀌었죠. 오른쪽에 보시면 close curve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close curve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떨 때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3D로 변형시킬 때 굉장히 close curve가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erspective로 가서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잃어버렸다. 깨알인데 이제 zoom, 이제 커맨드 단축키는 Z고요. zoom 눌러서 뭐 selected 한 거를 누르려면 S 하면 이게 zoom selected가 되는데 이건 단축키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property에서 저는 컨트롤 1로 설정을 해놔서 뭐 잃어버렸다 싶으면 컨트롤 1 하면 이렇게 바로 zoom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로 이제 도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extrude를 칩니다. extrude curve를 치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올려서 클릭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제 육면체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선형으로 본다는 거고 쉐이디드는 조금 가볍게 3D 파일을 볼 수 있는 느낌이고 이제 렌더 뷰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라이노 렌더로 보는 건데 조금 더 사실감 있는 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렌더에서는 뭐 다른 V-Ray 렌더랑 마찬가지로 마테리얼을 입힐 수 있어서 뭐 텍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을 바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지금 랜덤한 도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토캐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꼭 그 탑뷰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라인을 그리지 않고 그냥 렉탱글을 누르면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를 찍고 제가 x 값을 먼저 칩니다. 10 너무 작죠? 500으로 할게요. 500 엔터 y 값 500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extrude curve 하면은 또 제가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00 하면 지금 이제 옆에는 정육면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배운 커맨드를 중간 점검을 해드리면 line, polyline, join, 그리고 zoom, extrude curve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페이스로 돌아와서요. 라인은 이제 폴리라인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가까이 대보시면 이 커맨드가 뭔지가 나와요. 누르시면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 start polyline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서 시작하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오쏘 값이 지금 꺼져 있는데 오쏘를 키고 이 상태에서 그냥 500개 치셔도 돼요. 치시고 이쪽에서도 500 이쪽에다가도 500 그리고 여기도 그냥 엔드 값에 스냅 걸어서 클릭하면 정사각형이 됐죠. 이거를 아까 extrude curve 모형은 이겁니다. 가까이 대보시면 extrude closed planar curve라고 되어 있죠. 제가 closed curve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closed curve를 이렇게 closed curve가 되어야 이 closed extrusion이 나와요. 자, closed curve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500에 500 걸고, 이건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 값을 제가 조금 떼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죠. 그리고는 클로스 커브 굉장히 저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이런 작은 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오픈 커브라고 되어 있으면 익스트루션을 해도 이게 솔리드가 되지가 않고 클로스 익스트루션이 되지 않고 그냥 오픈 익스트루션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벽체를 만든다고 하면 이 내부가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누르시면 원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원형은 기본 반지름으로 단위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반지름 100의 원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반지름이 100인 원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서클 말고 distance를 누르면 distance의 끝값, 저는 여기 미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스냅을 잡아놨죠.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하면 지금 200mm가 나오죠. 이 디스턴스는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200이니까 반지름이 100인 원을 만든 겁니다. 복사를 할 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랑 마찬가지로 카피 페이스트도 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복사가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클릭한 상태에서 이 건불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냥 움직이면 이게 같이 움직이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지금 4개의 원형이 생겼죠. 이걸 동시에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다 셀렉이 되고, 왼쪽에서 드래그를 해오면 이 제가 셀렉하려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간 것만 셀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얘 하나만 셀렉이 되겠죠. 이걸 또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클릭을 해서 이 익스트루드 키 누르시면 한꺼번에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나 그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1강에서 배워볼 내용은 익스트루전까지고요. 다시 커맨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옆에 써드릴게요. 라인, 폴리라인, 줌, 그리고 extrude curve, 그리고 rectangle, 그리고 circle,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이런 강의 진행을 안 해봐서 두서없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같이 라이노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건축이 아니더라도요, 뭐 아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패션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만큼 작업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